지금부터 오늘 모방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또 새해 증시가 시작이 된 상태에서 오늘 첫 주, 새해 첫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새해 첫 주는 마감이 됐고, 그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음, 자, 현재 코스피 지수 3115포인트. 참선 3115포인트. 사상 최고가에서 마감이 됐어요, 여러분들. 예.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그죠?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근데 이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끈 종목이 오늘 두 종목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현대차 그룹이 그랬고, 오후에는 삼성전자가 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단한 강세장이죠, 여러분들. 엄청난 강세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약보합세에 마감이 됐어요. 그죠?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마감이 됐어도 뭐 별로 반갑지가 않죠. 그죠? 네,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반가워하세요, 여러분들. 반가워하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 경신했구나. 비록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지수 상승세와 가치에서 수익을 많이 못 내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조만간에 한 대표가 강조했듯이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 후발주들이 따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에 나선 이 흐름을 너무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환영하시고, 그리고 대비하는 마인드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 분들, 자, 3번 한번 쳐서 3번. 4번. 그죠? 이해되시겠죠? 제가 이렇게 오늘 방송 첫머리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왔지만, 뭐 여러분들 기분 별로 안 좋은 거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있는 거 좀 일찍 팔았어요. 물론 우리는 수익을 내고, 또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수익을 내고 파는 상태여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대차는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현대차 무방할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현대차 눌림 나올 때마다. 어제도 그랬죠. 어제는 이제 무방 안 했습니다만 그저께도 그랬죠, 무방에서. 현대차 이거 봐야 됩니다. 못 갔죠? 봐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노래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전자, LG에너텍 같은 종목들 지난번에 올라갈 때 물량 다 털고 나왔고, 나머지 현대차는 계속 폴딩 없는 사람들 다 재매수한 겁니다. 결국은 신고가 났죠, 여러분들. 신고가 났습니다. 그죠? 신고가 났어요. 그래도 뭔가 아쉬워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와도, 또 우리 회원님들이 일부 현대차를 들고 있어도 그래도 뭔가 아쉽죠.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이 움직여야 더 재밌는데, 코스피는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코스닥은 별다른 반등세를 보지 못하고 코스닥 종목들은 못 가니까 뭔가 좀 아쉬운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부분 분명히 제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항상 하루 이틀 주가 등락이 다소 엇갈릴 수 있어도 방향성은 같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은 항상 기울기는 차이가 나더라도 방향성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신고가 기록하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나는 수익이 못 났다. 물론 아쉽긴 하죠. 오늘 당장 수익이 안 났고 지수는 올랐는데 나는 수익이 안 났으니까 아쉬운 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그래야 나중에 중소형주가 따라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하고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올 때 코스닥은 떨어질 때도 늦게 떨어져서 많이 빠지듯이 또 올라갈 때도 늦게 올라가서 많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코스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늦게 따라가는 코스닥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닥의 반격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피 지수라도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올라가야 그 다음에 따라가는 후발주가 생기는 것이고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따라가는 종목군들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대형주는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TV방송에서 그 얘기 했었죠. 대형주들이 중소형주 가듯이 급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TV방송 한 큐에 한 큐에서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자,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제가 한 큐에 한 큐 하면서 앞으로 대형주들이 중소형주 올라가는 것처럼 갈 것입니다. 그게 유동성 장세의 힘입니다. 그런 얘기 해드렸을 겁니다. 들어보셔도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5번. 그죠? 예. 들어보셨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결국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대형주들이 중소형주 뺨칠 정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힘들게 달려오는가 싶더니 이제는 막 뛰어갑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죠? LG화학, 삼성 SDI가 이제는 막 달려갑니다. 예. 처음에는 엉금엉금이 기어가는 듯하더니 이제는 막 달려갑니다. 그만큼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응? 현대자동차가 물론 호재가 커요. 재료가 큽니다. 세계적인 애플이에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애플이 현대차하고 야, 우리들의 자율전기차 같이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안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주가가 26만 원짜리입니다. 시가총액이고 52조가 넘어가요. 재료 하나 때문에 이 거래량이 무려 1900만 주가 나옵니다. 이 1900만 주라는 거래량 누구예요? 이거 다 개인들이 매매한 게 개인들이. 외국인들은 오늘 60만 주밖에 안 샀어요, 여러분들. 다 개인들이 사는 겁니다. 겁이 하나도 없어요. 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19%나 급등이 나와요. 이게 유동성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유동성의 힘. 그죠? 이것이 유동성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중소형주 가듯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더 중소형주 올라가듯이 막 뛰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저 많은 유동성들이 대형주들에서 벗어나서
중소형주 쪽으로 그 유동성이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객 예탁금이 얼마예요? 고객 예탁금 얼마요? 69조입니다. 69조. 그죠? 어디 좀 빠졌네요. 고객 예탁금 69조.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에 고객 예탁금은 대체로 20조 초반, 20조에서 20조 중반 정도가 됐는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이제 70조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런 자금들이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큐를 통해서도 삼성전자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나간 것이고요. 그죠? 대형주가 달려갑니다. 그렇게 많은 대형주들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 대형주 중심의 강도 높은 장세가 막 달려가는 장세가 나와요. 그 많은 자금들이 중소형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중소형주는 어떻게 됩니까? 날개를 다는 게 날개, 여러분들. 응? 날개를 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있어도 다 털어낼 판이에요, 여러분들. 어? LG와 삼성 있을 때 있어도 털어낼 판입니다. 다 들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이런 정보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알고 들고 있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기관 외국인들이에요. 기관 외국인들은 사고 팔고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삼성전자 어제까지 외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다시 매수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응? 오늘 700만 주 들어온 겁니다. 그 전까지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2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 500만 주, 700만 주, 200만 주 팔았다가 오늘 700만 주 다시 들어온 겁니다. 계속 들어올까요? 계속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응?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너무 서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형주 끝까지 지금까지 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쫓아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잡으라고 할 때는 안 잡고 올라가니까 잡죠, 여러분들.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왜 가기 전에 잡아놔야지 왜 가니까 뛰어갑니까? 왜 삼성전자가 저렇게 신고가 사상 최고 격전 이렇게 저기서 따라가요, 여러분들. 저기서 사라고 할 때는 안 사고 사라고 할 때는 안 사고 지금 저렇게 올라가니까 막 삽니다. 왜 사요? 어떻게 사요? 못 가고 있는 중소형주들 코스닥 정도도 이제 팔아냅니다. 팔아 제낍니다. 오늘 바이오제약주들 또 무너지죠, 여러분들? 징글징글하게 해먹던 바이오제약주입니다. 그렇게 바이오제약주에 붙어 있었던 그 자금들이 드디어 바이오제약주를 버리고 이제 대형주로 가는 겁니다. 바이오제약주 꼭지 찍었죠. 다음 주에 제가 보기엔 대형주들 꼭지 나옵니다. 응? 맨날 뒷부만 치는 거예요. 이미 다 터진 바이오제약주 가가지고 뒤에 설거지하고 이제 막 터져가지고 이제 단기 고점에 근접하고 있는 대형주들 뒷설거지하고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올라가면 얼마나 올 겁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하루 이틀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지금 비중 뭐 30% 50%씩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어봐요. 5% 10%밖에 못 들어가요. 한 번 더 간다고 해봐 수익 나봐야 얼마나 납니까? 그죠? 기분 좋으라고 주식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다 뱉어내게 돼 있는 게 바로 이 급등주들의 나중 흐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뭐하러 쫓아가요? 결국엔 대형주들의 시세가 이미 터지고 주도주가 이미 시세가 터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 후속 시세를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 아무리 쫓아가 보세요. 어디가 매도 포인트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수익도 많이 못 냅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세가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여기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V자 폭락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삼성전자는 가서 더 수익이 나더라도 적어도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눌림이 한번 나와야 되고요. 그런 기간 조정이 충분하게 진행이 되고 나서 가는 게 맞다. 지금 여기서는 쫓아가봐야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 IT 종목군들이 강세가 견출되고 현대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은 뭐 개나 고등어나 다 올라갑니다. 오늘 카카오 네이버도 움직이고요. 그죠? 또 뭐 여전히 철강주라든가 정유주라든가 일부 건설주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못 가죠? 더 못 갑니다. 못 가잖아요. 못 갑니다. 여전히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주도주는 얘네들 뿐이에요. 얘네들 뿐.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냥 주변주고 코스피 시장의 후발주입니다. 지수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잠깐 쫓아가는 그냥 주변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주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 쫓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매매하더라도 얘네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얘네 말고. 응? 많이 올랐어도 얘네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물려도 얘네를 중심으로 물리는 게 나아요. 왜? 얘네들은 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눌림 주고 나서 기간중 보이고 재상승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쫓아가면 고생하죠. 얘네가 쉬어갈 때 그 뒤를 쫓아가는 새로운 종목이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쫓아갈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마감이 되고 또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엄청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코스닥은 지금 못 가고 전혀 슬퍼하지 말아라.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루 이틀 등락은 차이가 나더라도 결국에 중기적인 흐름에서 방향성은 같다. 코스닥이 늦게 빠지기 시작해서 폭락이 나오고 더 많이 빠지고 늦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코스닥이다. 시간적인 텀은 있지만 결국에 방향성은 같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탄력이 떨어질 때가 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신에 못 올랐던 코스닥은 좀 탄력이 붙을 때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가면서 준비를 하자. 그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1조 6천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1조 6천억. 근데 그 중에서 뭘 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가는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맨 위에서 탑픽 종목으로 그렇게 제낀 거예요. 나머지는 뭐 은행주 좀 사고 있고, 은행주들 좀 사고 있고요. 뭐 두산표열세, S표열세, 뭐 GS건설 이런 거 샀고, 똑 부러지게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 별로 산 거 없습니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조금씩 산 거고, 삼성전자 하나만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오늘 지수가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이제 오를 만한 종목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라든가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올랐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지금 추격 매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때문에 얘네들은 거듭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지금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제서야 뛰어가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분들은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애지간한 분들은 다 털었고 아예 묻어두는 사람들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형주를 주식으로 대박 터뜨린 사람 별로 없어요. 불화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있다 분명히 팔았다고 말씀드렸고 LG전자도 팔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현대차는 아직은 들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제는 매도 타이밍이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불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 들고 있지도 못해요. 그런 주식을 불화할 필요 없다. 따라서 걔네를 보지 말고
걔네들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후속주를 준비를 해라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요 내용도 체크되시면 돼. 7번. 요 내용도 체크되시면 7번. 예.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그럼 앞으로 시장은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다가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뭐 많이 올라가지 못한 코스닥도 같이 폭락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요즘에 뭐 한 대표 무방 많이 보시고 TV방송 많이 보시고 또 주식에 대한 상식들이 많이 들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거는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증시가 한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제 무방 많이 들으신 분들 아시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현재 한국 증시는 무려 10여년 기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에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요 장세. 요게 원래는 대세 상승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였어요. 그죠? 첫 번째 입구였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원래 가는 장이면 가서 요런 살짝의 눌림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본격적인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대세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정책이 뭡니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바로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나왔죠. 특히나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나 큰 폭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악재가 된 겁니다. 그것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트럼프가 또 발목을 잡아요.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는 트럼프가 발목을 잡죠. 세 번째는 누굽니까?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합니다. 그죠? 한일 간의 무역 분쟁. 네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 코로나. 그런데 코로나가 인류 최악의 재앙이지만 증권시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로 등장합니다. 코로나를 잡기 위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국가들의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있었고 백신 개발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 장은 이미 2017년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 제가 얘기했죠. 이때 강세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 IT 7인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그죠? SK하이닉스. 여기다 LG전자, LG로텍, LG트리. 요 7개 종목만이 이때 강세장을 주도했던 겁니다. 그죠? 결국엔 이 장은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갈 때 얘네가 장을 주도하는 장이었었는데 이번에 그 조정이 조금 더 길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얘네가 다시 장을 또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자동차가 플러스 알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강세장은 2017년에 강세장에 더해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여기다 어마어마한 유동성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말 그대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무려 10년 이상을 기어온 장세예요, 여러분. 한국 증시가 이렇게 짓눌렸던 장세입니다. 정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장세였는데 트럼프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정책 때문에 또 한일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그런 악재 때문에 짓눌렸다가 한꺼번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폭발하는 이런 장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이 들어올 때까지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고, 뭐 엄청나게 긴 시간 아닙니다만, 고객 예탁금이 들어올 때까지도 정말 많은 자금들이 긴 시간에 걸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8조라는 이 고객 예탁금이 절대 한꺼번에 빠지지 않아요. 고객 예탁금이 빠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이 빠지려면 주가가 빠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고객 예탁금이 빠지려면 증권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새롭게 투자할 만한 그런 곳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될 만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할 만한 곳이 없죠. 가장 큰 게 뭐예요? 금리, 은행입니다. 그죠? 어? 금리가 인상이 되어야 그나마 증권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은행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뭐 최근에 은행주들도 올라가고 미국에서 뭐 금융주들도 올라가고 그런 소식이 있었죠? 왜 그래요? 시중 실세 금리는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백신이 공급되고 경제 재개가 진행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으니까 기업들이 부도날 가능성이 줄어들고 기업 뭐 은행권들도 부실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그래 주가가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응? 지금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미국은 지금 코로나가 진정되지도 않았고요.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백신은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속도가 느립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중 실세 금리가 인상은 되고 있는데 여전히 고용률이라든가 경제지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준에서 시중 실세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기존 이제 금리를 2%에서 2% 정도까지 용인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쉽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시가 폭락이 나버리거든요. 경기가 살아나기도 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쉽게 금리 인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다 내년에 보궐선거 있죠, 여러분들. 금리 인상 쉽게 못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나라만 금리 인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결국에 이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얘기했죠. 이 고객 예탁금은 뭐라 했습니까? 후행지표랍니다. 후행지표라고 했어요.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폭발적인 강세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면 자금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서 잠깐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팔겠죠. 판 자금 가지고 빱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종목으로 종목 발굴하면서 자금이 이동을 할 겁니다. 결국엔 이 장은 거듭 얘기합니다. 아, 그냥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지. 그건 여러분들이 주식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잠깐 빠지는 건 있어요. 과거 한국 증시가 대세 상승장이 나올 때도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올랐다가 잠깐 조정받고 올랐다가 잠깐 조정받고 올랐다가 옆으로 기어가는 기간주 나오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폭락장은 안 나와요. 적어도 이런 폭락장세가 나오려면 금융위기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엄청난 악재가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 악재가 없는 이상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폭락 나오는 일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엔 제가 지금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코스피 지수가 지금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1차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3,000포인트 정도는 지지를 받을 거로 봐요. 조정의 폭 자체가 깊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3,000포인트까지 조정은 나오더라도 3,000포인트 이하까지는 저는 지금 생각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뭐 나중에 제가 뭐 시장 봐가지고 3,000포인트까지 조정 나오면 그때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무리 깊게 보더라도 지금 코스피 지수는요 22,900에서 3,000선 요 정도 선 정도만 되면 그 정도는 분명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미 이제
밀집대 뚫었고요. 여러분들. 밀집대 이거 뚫었습니다. 뚫었고 최대로 2900, 대체적으로 3000선. 요 정도 선에서 지수는 조정을 보이더라도 요 정도 선에서 하방 경직을 보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한국 증시는 이렇게 오르고 나서 3000선 내지는 2900선 중심으로 이렇게 밀리고 나서 이렇게 등락이 되면서 중간 바닥을 다지면서 기간 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저렇게 줄구장창 매수했고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기 자금들도 많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빠지면 개인들 매수 들어옵니다. 조정폭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대폭락을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아셨습니까? 왜 그런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경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건 아닌데 지금 유동성이 너무나 많은 상태고 또 지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LG전자도 오늘 실적 발표됐죠. 실적도 너무나 좋게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 실적도 좋고요. 올해 이후에 실적 전망치가 더 좋아요. 그래서 주가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나오는데 그러나 여전히 향후 실적 성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조정의 폭은 깊지 않다. 대대적인 폭락보다는 소폭의 눌림목과 함께 기간 조정을 보면서 중간 바닥을 다지가는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이다. 대세 하락은 없다. 기간 조정은 나오더라도 대세 하락은 없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자. 아셨습니까? 자, 아셨으면 1번. 자, 아셨으면 1번. 자, 도현님은 글 쓰지 마시고, 예, 불만 있으시면 다른 방송 들으시면 돼요. 예, 다소간의 조정이 줘도 손실이 클 거면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데 가서 저기 강의하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응? 자, 설명을 드리면 들으시면서 공부하고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얘기를 해야지. 뭐 저한테 뭐 손실이 난다고 저한테 따집니까? 자, 마음에 안 드시면 딴 데 가서 강의 들으시면 돼요. 자, 다른 분들한테 판단하시는데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자, 이해되셨죠? 단순하게 많이 올라서 하락하는 것은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악재가 나오게 되면 많이 올랐을 때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폭은 깊지 않아요.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기간 조정이 들어갈 때 그 다음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지금은 삼성전자를 추격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부담이 됩니다. 제가 오늘도 뭐 카톡방 글 올리신 거 간단하게 몇 번 봤는데 삼성전자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쳤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무서워서 못 잡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못 잡습니다. 또 코스피 대형주도 몇 종목 없다 그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이 많이 못 가는데 뭐 은행주 갈 겁니까? 뭐 증권주 갈 겁니까? 철강주 갈 겁니까? 건설주 갈 겁니까?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크게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은 별로 없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거래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무려 1조 6천억을 매수했습니다만 이건 뭐 거의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했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샀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시장 전체를 다 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은 다 팔았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먹을 만한 종목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코스피는 이미 이렇게 이제 눌림을 주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은 나오는데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현재 위치에서 코스피는 자, 이런 흐름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이런 흐름이에요.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고, 코스닥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나오고 있는 상태,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죠?
시중에 자금이 어디로 갑니까? 대형주 쪽으로. 코스피 시장으로 자금이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주가 가다가 탄력이 떨어지고 눌림이 나오고 또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이제 시세가 못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형주를 들고 있던 사람들 주식을 팔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추격 매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꺾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금들이 증권시장에 빠져나갑니까? 아니죠. 시장을 이끌었었던 대장주, 그 주도주,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못 갔거나 소외됐거나 덜 올랐던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코스피 시장에서도 코스피 후발주, 그죠? 코스피 후발주 내지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오늘 하루 만에 7.1%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초대형주가 중소형주처럼 폭등이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그죠?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초강세가 나타났고 현대차가 단 하루 만에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초폭등이 났습니다. 그죠? 대형주들도 이렇게 날아가는 장세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소형주 후발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코스닥은 날아간다라고 날개를 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후발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중대형주라고 하면 이런 DB하이텍 같은 종목들. 그죠? 중소형주 같지만 이렇게 폭등이 나옵니다. 네페스도 그렇게 돌덩이 같았던 종목인데 한 대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나서 장대 항목을 세웁니다. 하루 만에.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올 때 하이닉스가 좀 못 가는가 싶더니 또다시 한순간에 폭등이 나오고 또 폭등이 나옵니다. 뭐예요? 중소형주들은 한번 터지면 삼성전자 수익률 절대 불허할 거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미 터진 종목을 보고 우러러 불허하지 말고 앞으로 터질 종목을 준비해가지고 남들 박수 좀 쳐주지 말고 여러분들도 좀 수익 내가지고 박수 좀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응? 언제까지나 남들 수익 내는 거 지켜보고 박수만 쳐주고 부러워만 할 겁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수익 한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쫓아만 다니지 말고.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미 터진 종목들, 대형주들 너무 불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형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후발 주도주들의 폭등 레이스에 만반의 준비를 해라. 삼성전자 불어 삼성전자 사 마라 이런 고민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코스피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내에서 덜 올랐던 종목들 일부 화학주들이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또 2차전지 수소차 산업에 진출하면서 얘네들 화학주들도 성장주로 많이 부각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코스피 종목은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 한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섹터가 뭡니까? 전기전자입니다.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자동차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는 뭡니까? 전차 군단입니다. 전차. 아시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전자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되는 겁니다. 그죠? 반도체를 조금 더 넓게 이제 잡고 IT 섹터를 좀 더 넓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OLED 디스플레이. 그죠? 스마트폰. 또 5G. 이쪽 섹터들이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얘네들이 전반적인 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인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가운데 전기차 내에서도 배터리, 2차전지 얘네들이 장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번에 대형주 장세가 더 강력하게 연출됐던 것은 LG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바로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내지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2차전지와 전기차 시장 내지는 수소차 시장에 새로운 그린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돌발적인 호재로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세가 더 많이 간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뭐예요?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는 뭡니까? 전차 군단입니다. 전기전자와 자동차, 반도체, OLED, 스마트폰, 5G를 선도해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여기다가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장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와 관련된 대형주들은 이미 올랐잖아요.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아셨으면 3번. 자, 아셨으면 3번.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섹터는 뭡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 섹터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렀던 섹터가 되는 겁니다. 그 섹터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렀던 섹터가 되는 것이고, 그 섹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또 주말 동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말 연휴 동안 많이들 공부하셨으리라 생각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말 동안 또다시 그 섹터를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준비는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매전 지금 장 쉬고 있는 것 같죠? 쉬는 동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종목군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응? 자, 백신 수혜주는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아직은 괜찮은데, 시장의 중심 섹터는 뭡니까? 여전히 반도체, 5G, 2차전지, 수요, 태양광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 가운데 시세가 좀 낮던 섹터들과 덜 낮던 섹터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했습니다만, 시장의 중심 섹터는 분명히 여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뒤를 따라서 다음 섹터가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될 거예요. 이런 흐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시장 보시게 되면 반도체 쪽은 워낙에 대형주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재미가 없었어요. 특히나 코스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난리쳤었던 바이오제약주가 오늘 모두 동반 하락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바이오제약주 보지 마라, 바이오제약주 먹을 거 없다, 급등락 나오는 종목들 저거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여러분께 아니다 라는 노래를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렸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냥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 밀리진 않았습니다. 못 가더라도 밀리진 않았고요. 오늘 5G는 막판에 좀 올랐었죠. 좀 갔다가 좀 밀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5G는 근래 IT 섹터 중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자, 2차전지 좀 괜찮았고, 자, 자율주행차 개별적인 좀 반등 좀 나왔고요. 그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반도체 장비주들은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실적 고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진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지금 11월 달부터 단기간에 주가가 거의 30%, 40% 가까운 주가 폭등이 났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 코스닥 종목군들 올라간 종목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올랐어요. 오르긴 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나서 지금 주가 거의 뭐 50% 60%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응?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주들은 시세가 아직 많이 안 났어요. 그 강력한 실적을 성장성에 비한다고 하면 반도체 장비주는 시세가 많이 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실적 좋은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유동성 장세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만원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A라는 종목이 현재 주가가 만원이고 적정가가 한 2만원이라고 쳐요. 지금 같은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뭐냐면 적정가가 2만원인 종목이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서 2만원짜리가 3만원이 가고 4만원짜리까지 가는 게 유동성 장세의 특징입니다.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또 가네 라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요. 삼성전자가 그랬죠, 여러분들. 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가네. 그러면서 어제까지는 저거 제정신 아니네, 미쳤네 하다가 오늘은 뭐래, 저거 완전히 미쳤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장세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앞으로 터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 죽었어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보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오히려 쉬어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물량 봐야 되고, 비근한 예로 지금 아까 보였던 저기 한미반도체 기술적인 위치에서 어떤 흐름은 어떻습니까? 아직 안 죽었죠, 여러분들. 나중에 죽을지 안 죽을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주가 흐름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페스가 장대 항목 세웠지만 어떻습니까? 안 밀리죠, 여러분들. 물론 가서 은근하게 슬쩍슬쩍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반도체 장비주들은 주가가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네페스 같은 종목들은 뭐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오른팔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눌림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들은요, 가서 뭐 여기서 눌림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또 눌림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튈지 몰라요. 하지만 그냥 죽지는 않을 것이다. 2단 반등은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반도체 장비주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얘들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5G입니다. 5G예요.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때가 탔거나 내지는 뭐 이유 불문 시세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으로 자금이 급속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5G예요. 그게 5G입니다. 제가 오늘만큼은 제가 5G 관련주는 뭐 기존하고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장비주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5G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5G하고 반도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섹터, 핵심적인 중심 섹터는 딱 3개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5G 2차전지를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수소, 태양광 얘네들은 뒤를 따라가고 있는 후속 테마, 후속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3개 섹터는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여기 있는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가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매매가 우리는 요 3개 섹터에 선택과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요 3개 섹터에 몰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주도주기 때문에,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면 그래서 계좌가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반도체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가는데 반도체 장비주가 못 간다? 물론 반도체 장비하고 반도체 완성업체하고 성격은 좀 틀리긴 틀려요. 하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되는 것들이 반도체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삼성의 또 하이닉스의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초미세 공정이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디램 가격이 강세가 나오게 되면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G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시장은 뭐예요? 이미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반도체도 제가 덜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어느 정도 좀 올랐고 2차전지도 덜 올랐 2차전지도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반도체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5G는 지금 거의 많이 못 올랐거든요. 물론 일부 종목들 지금 오늘도 보시면 지금 RFHC가 신고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RFHC가 신고가 났습니다. 그죠? 신고 났어요, 여러분들.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RFHC가 신고가 났고요. 메탈라이프가 그 자회사죠. 예, 다시 반등 나면서 살아 있습니다. RN2 테크놀로지도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이보가 장기 횡보세에서 벗어나서 밀집돼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광통신 이런 종목들도 은근하게 좀 반등이 계속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에이스테크 그리고 뭐 솔리드 같은 종목들 급반등 나옵니다. 이번에 5G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5G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5G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중심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추세가 가장 못 갔고요. 못 간 상태에서 순환 반등세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는 재료가 많이 다 증장을 했고 재료가 많이 소진됐고 주가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에요. 5G는 지난 2019년까지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다가 2020년에 굉장히 고전했었거든요. 거의 1년의 기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그만큼 소외된 겁니다. 소외됐던 종목을 중심으로 이제 매기가 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5G는 뭡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경기가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프라 투자가 예전처럼 후발 국가를 중심으로 SOC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SOC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첨단 기술과 관련된 그런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5G가 대표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5G가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5G 관련 중심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5G는 중국과의 패권 싸움이 이어지는 섹터이에요. 그래서 중국과의 패권 싸움을 위해서 미국이 선도적으로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5G 투자는 이루어질 것이고 중국도 벌써부터 계속해서 5G 투자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G 쪽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5G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섹터들 중에서는 5G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못 올랐던 섹터 그러나 강도 높은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시장의 매기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5G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가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목 분석을 통해서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없는 분들은 정말 종목 공부를 통해서 매수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은 그 RFHC 같은 종목들은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참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그죠? 물론 그냥 가지 않고 돌아서 가서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많이 한 종목입니다. 신고가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얘네들을 따라서 지금 에이스테크라든가 그다음에 오늘 솔리드 그리고 서지시스템 이런 종목들 움직였고요. 그리고 RN 테크놀로지 그리고 대한광통신, 삼지전자, 코이버 그리고 KMW 이런 종목들이 모두가 동반해서 움직였듯이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5G 관련주는 동반해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다만 또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하는데 5G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수소에너지 계속 설명드립니다. 제가 5G를 얘기한다고 5G에 몰빵 그러지 마세요. 왕따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짜실 수 있어야 돼요. 예전처럼 여러분들 중소형주는 포트폴리오 한두 종목, 두세 종목 가지고 짜면은 시장에서 왕따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 선별 작업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아무 종목이나 그냥 몰빵 들어가가지고 같은 반도체네, 같은 5G네, 같은 2차전지라 가지고 아무 종목이나 가가지고 몰빵 쳐놓고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종목 성격 분석하고 기업 내용 분석하고 기업 내용은요 분기마다 분석하셔야 돼요. 분기마다 같은 삼성전자라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계속 기업 분석을 해야 돼요. 기업 분석이 그때마다 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종목은 무조건 5G, 무조건 반도체 그렇게 하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래서 주식하기가 어려운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가는 종목인데 좀 늦게 가. 환장하는 겁니다. 가는 종목. 반도체 관련주인데 얘는 가는데 얘는 지금 못 가. 미치는 겁니다. 나중에 가죠? 이게 바로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대장주가 갈 때 후발주는 못 갑니다. 대장주가 더 가면 후발주는 나중에 날아가요. 그런데 날아갈 수 있는 그 종목에 대한 그 조건이 있죠. 실적과 성장성과 경쟁력이라는 부분들. 같은 주도 섹터권의 종목들도 어느 정도까지 가더라도 정말 실적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 대시세를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5G 반도체 관련주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미 반도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많이 다 공개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5G도 뭐 더 공개할 게 뭐 있어요? 이미 제가 말로 얘기하면서 RFHS는 대장주입니다. 지금 5G는요,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모두 다 같은 선상에 있어요. 이제는요. 출발 선상이. 이미 지난번에는 OE솔루션, KMW 이런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모든 종목이 출발 선상에서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 RFHRC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 뒤를 쫓아서 메탈라이프는 자회사니까 메탈라이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R&D 테크놀로지가 요즘 요 정도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KMW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KMW.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반대가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들이. 응? 바로 그겁니다. 주목할 것은 5G 관련주들. 이제 여기서 이미 올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쫓아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올라간 종목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후발주에서 터질 종목들은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별밤 스치면 상한가 별밤 특종에서 나가죠. 지금 첫날 제가 5G 관련주 여러분들이 하도 시세가 안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저도 5G 관련주 천천히 좀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뭡니까 어디 갔죠?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갔죠, 여러분들. 오늘 올랐어요. 또 올랐습니다. TV방송에서 일단 종목이 하나 나갔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종목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뭐예요? 대한광통신을 선두로 해서 5G 관련주들은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짐에 따른 수혜주 발굴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대한광통신 TV방송 일단 나갔고, RFHRC, 메탈라이프, R&D 테크놀로지 이미 이제 대장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제 그 뒤를 쫓아서 오늘 에이스테크라든가 솔리드 같은 종목이 급반등이 났듯이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는 순환하면서 반등 장세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5G를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 해드렸고, 5G 아무 종목이나 잡지 말고 풍풍 몰빵하지 말고 충분하게 충분하게 공부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가라 라는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5G는 좋은 종목들 많아요. 가고 나서 손은 들면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5G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중소형주들 일단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움직였던 시세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 분명히입니다. 이번에 놓치면 끝이에요. 오늘 무방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익이 얼마나 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놓치면 끝입니다. 못 쫓아가요.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또다시 삼성전자 쫓아가듯이 하이닉스 쫓아가듯이 삼성 SDI 쫓아가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강조하지만 이번에 중소형주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의 상승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초반은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순간에 폭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들만 이기는 장세고요.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자, VIP 오셔야 됩니다. 오세요.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뭐 시장 코스피 삼성전자 사상체육과 경신하고 코스피 사상체육과 경신했는데 여러분들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 방은 현대차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는 다 수익 차익 실현하고 나왔고 뭐 팔거나 더 가니까 좀 아쉬운 건 있는데 얘기합니다. 저런 종목들 끝까지 꼭지까지 들고 가는 사람 없다고. 우린 잘했어요, 여러분들. 우린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쉬울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 반격을 해야 될 섹터가 바로 또 반도체 또 5G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뭐 다 가요? 다 못 갑니다. 5G가 다 갑니까? 근데 여기 있는 종목들 거의 80% 이상은 다 갈 거예요. 대신에 누가 먼저 가느냐? 누가 많이 가고 누가 덜 가느냐가 그 차이가 될 겁니다. 그만큼 공부를 하시고 그만큼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장은 틀려요.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LG전자가 상한가를 치는 장세입니다. 저렇게 등치가 큰 종목들이. 중소형주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날개를 단다. 날개를 달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종목 어떻게 잡아요? 그죠? 준비하십시오. 자, VIP 오세요. 한 번이라도 오고자 생각했던 분들은 갈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은 그냥 오세요. 와서 제가 하라는 대로 매수하려면 하고 기다리시면 기다리시고 교체 매매 하라면 교체하시고 팔라면 팔고 중요한 거는 다 터지고 나서 움직이지 말아라. 터지기 전에 움직여라라는 얘기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주식 가지고 오시라 그랬죠. 토요일 일요일 동안 여러분들 그 카페에다가 종목 올려놓으시면 종목 진단 최대한 빠른 시간 해놓고 과감하게 정리할 거 정리해가 주도주로 올라가 타야 됩니다. 여기서 교체 못하면 더 이상 못해요. 이 대형주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니까 얘네 많이 올라가니까 얘는 못 잡고 뭐 엉뚱한 종목 다 들고 있단 말이야. 은행주 들고 있고 보험주 들고 있고 뭐 철강주 들고 있는 사람 많단 말이야. 뭐 그런 종목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을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매도해서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인 건데 다음 주가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될 겁니다.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5G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라.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2차전지 강하죠, 여러분들. 강합니다. 그죠? 강합니다. 자, 지금 삼성전기가 아주 상대로 못 올랐죠. 결국에 삼성전기도 어떻게 됩니까? 조만간이 이미 사상초가 돌파했죠, 여러분들. 그죠? 결국엔 IT 섹터권에서 못 올랐던 종목 중심의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 가죠. 전기차 내에서도 후발주들 들어올랐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 전기차 시장은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랐던 종목 주식으로 막 주가가 쭉쭉쭉 뻗어나가는 강세가 나오는 것이고, 삼성전기 제가 보면 좀 더 가요. 좀 더 갈 거고, 일진머티리얼스 움직이죠. 첨보 같은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좀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했고 들어올랐던 종목에 대한 관심은 아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변동성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결국엔 또 나왔죠, 여러분들. 결국엔 반도체, 5G, 이 차는 이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내용들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면 불안하지 말고 앞으로 터질 섹터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소. 오늘 또 지금 애플 때문에 뭐 자율주행차들도 올라갑니다만, 자율주행차 얘들은 제가 보기엔 이제 이슈 맥락의 성격이 좀 강해서 뭐 이제 트레이딩 정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소 자동차, 수소 에너지 시장 자체는 역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때는 수혜 섹터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도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풍력과 태양광입니다. 그죠? 예, 금땅님 잘하셨습니다. 자, 가입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움직이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날아갈 때 아무것도 못했죠. 예, 어깨는 못 해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드렸었죠. 투자금이 좀 크신 분들 제가 분명히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5G,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중소형주를 중심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저는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TV방송과 무방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쪽 종목들 계속 보라고 이쪽 얘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매매했단 말이에요.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형주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증권시장이 중소형주들을 하고 대형주들하고 포트폴리오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게 그렇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워낙에 종목군들이 많고 워낙에 종목군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포트폴리오에 한두 종목, 두세 종목 들어가 가지고 수익 꿈도 꾸지 마세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는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투자 원금이 최소 2억 이상 되는 분들은 계좌를 2개로 가져갑니다. 2개. 1, 2, 2개로 가져갑니다. 이 한 개 계좌는 대형주들만 가지고 포트를 운용하는 거예요. 이 대형주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문자는 안 드립니다만, 투자 원금이 크신 분들이 VIP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안전한 위치에 있는 앞으로 시세를 줄 수 있는 대형주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한 개, 뭐 2개에서 3종목 정도 늘만한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VIP 오시면. 그러면 그 종목은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사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한테 뭐 제가 봐가지고 매도 포인트 나오면 매도 사인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계좌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원님들한테 문자 드리듯이 문자 드릴 내용에 그 종목만 그대로 매매하시면 돼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투자원금이 좀 크신 분들이 왜 이 장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시잖아요. 대형주가 지금 일단 놓치기가 너무나 아까운 종목이 너무나 많죠. 그죠? 지금 이 계좌 두 개를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 한쪽 계좌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계좌도 이제 뭐 아쉬울 건 없습니다. 이미 두 번째 계좌는 계속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우리는요. 자,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계좌 회원님들 신고가 경신한 거 여러분들 뭐 우리 회원님들 채팅에 다 보여드렸었죠?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다 보여드렸어요. 계좌 신고가 계속 여러분들 보여드렸었죠? VIP 계좌는 다 이렇게 신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뭡니까?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자, 이런 거죠. LG전자, LG노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하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이 별도 계좌로 그렇게 대박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그래서 투자 원금이 조금 크신 분들이 더 유리한 겁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두 개의 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자금을 운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가 얘네들 말고도 지금 얘네들 후발주로 따라갈 수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차 지금 다 주고 계세요. 제가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팔지 말라 그랬고 조금은 쉬었다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한 겁니다.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L전자라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팔았는데 L전자 안 밀리죠? 이런 것들 나중에 조정 나올 겁니다. 조정은 깊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한번 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포트폴리오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어딜 갑니까? 반도체, 5G 봐야 되고 2차전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소에너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이제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시작을 합니다. 그죠?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을 했습니다. 그죠? 블루웨이브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이 과감하게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풍력과 태양광 섹터에 대한 성장 가치도 분명히 부각이 될 거예요. 이 섹터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섹터가 계속 돌아요. 계속. 아시죠? 계속 돕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 주도 섹터가 계속 돌아요, 여러분들. 이젠 대형주까지 가세해가지고 반도체에서 5G 갔다가 2차전지 갔다가 수소 갔다가 태양광 갔다가 풍력 갔다가 또 백신 수혜주 갔다가 대형주 갔다가 이런 식으로 순환합니다. 정신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했죠. 일단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는 계좌를 딱 나누는 게 맞아요. 왜? 대형주는 시세가 요즘이나 빨랐지 초반에는 안 빨랐거든요. 대형주들은 시세를 제대로 내려면 비중을 실어야 됩니다. 최소 20에서 30%하고는 비중을 실어야 돼요. 대형주에다가 30% 비중 실어놓으면 또 대형주도 한 종목만 비중을 실어놓으면 확률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두 종목 실으면 어떻게 비중이 50%가 다 돼버리면 대형주 두 개 비중 50% 실으면 나머지 중소형주는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형주가 시세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나중에 중소형주에 비하면 조족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절대 뭐 투자원금 좀 크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많이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대시세는 여기서 터져요. 하지만 이 안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같은 반도체, 같은 5G, 같은 2차전지, 같은 수라도 다 가지 않는다 그랬죠? 이 안에서 뭘 잡아야 돼? 대장. 두 번째 대장. 이런 걸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 종목 발굴에 사력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미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뭐 한교수 한큐는 이미 이제 방송이 끝났고 이제 제가 다시 스티븐 상학과 별밤 특정 시간에 이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출연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뭐 종목이 뭐 두 개씩이나 나가니까 절대 적은 종목은 아니에요. 어쨌든가 그 안에서 최선의 종목을 중심으로 내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출연할 때에 좋은 종목들이에요. 출연할 때. 그러니까 방송 나가서 타이밍이 좀 중요하거든요. 많이 가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출연하는 날 그 타이밍이 좀 맞아야 TV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종목은 TV 방송에 나가니까 참고하시되 꼭 TV 방송에 나가는 종목이 최고의 종목만은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취합을 해서 반도체 5G 2차전 수소 태양광 이 안에서 대장주를 분명히 발굴하셔야 되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라.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장세 속에서도 이렇게 회원님들이 빠르게 계좌가 복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 대장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의 반등장도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태양광, 풍력 관련주 내에서도
대장주 맥락의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트를 넣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가고 나면 이번엔 정말 못 잡아요. 물론 쫓아갈 수는 있겠죠. 후발주도 있었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따로 후발주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주 잡는 거는 이번만큼은 놓치면 쉽지 않다는 것만 여러분들 보시고, 어쨌든 간에 이 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갔죠. 중소형주 장세도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고, 자, 이 태양광, 풍력, 수소차, 수소에너지, 그리고 2차전지, 5G, 반도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만큼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 삼성전자 올라가면 불하지 말고, 이미 터진 종목 불하지 말고 앞으로 터질 종목에 집중을 하자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신 분들, 예, 7번 한번 부탁합니다. 7번. 이해되시면 7번.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미 터진 종목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 없어요. 얘네들이 하루 이틀 더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쫓아가 가지고 잠깐 먹었다가 그 다음부터 당장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절대 지금 구간에서 얘네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을 보지 말고 이미 터진 종목을 밟지 말고 앞으로 터질 종목을 준비하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터질 종목도 늦게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바이오제약주 뭐 이제 조정 나오니까 털고, 또 코스닥 종목들 못 가니까 털고, 어떻게 됩니까? 대형주를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량이 5,7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기관들이 700만 주 매수한 겁니다. 외국인들은 500만 주 팔았어요. 나머지 누가 산 거예요? 다 개인들이 산 겁니다, 여러분들. 어? 이걸 지금 겁도 없이 개인 투자 그래 막 쫓아가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응? 이래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왜 사라고 할 때는 안 사고 왜 이런 구간에 사냐고요. 주식을 왜? 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초기 국면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미 터진 종목은 안 보는 겁니다. 물론 초기 올라갈 때 초기 국면에서 올라탈 때 뛰는 말 위에 올라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만, 뛰는 말 위에서 이제 뛰어내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분명히 하시고 이미 터진 종목을 보지 말라. 앞으로 터질 종목에 모든 매매를 준비를 하자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 종목은 코스피 종목군들 중에서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스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터지고 나선 이번만큼은 터지면 늦습니다. 이번만큼은 터지면 늦어요. 이번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 DBI텍도 그랬고 네페스도 그랬고 한순간에 터져버리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과감하게 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대비하셔서 이번 앞으로 장세만큼은, 대형주들 올라갈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중소형주 올라갈 때만큼은 놓쳤네, 한 대표님 말 안 들었네, 네, 이제 그런 후회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장도 중소형주 장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코스닥 지수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상 최고가 뚫었잖아요. 그죠? 이제 코스닥 지수 조만간에 1000포인트 뚫어요. 1000포인트를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1000포인트를 뚫으면 어떻게 돼요? 매물 공백이 큽니다. 매물 공백이 큰 만큼 시세 분출도 탄력화될 것이다. 모든 매매를 준비할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이미 항상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들이고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준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남들처럼 막 눈으로 주식 매매하면서 뒷북을 칠 것인지, 그러나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도 먹고 코스닥도 먹고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큰 걸 노리세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코스피도 먹고 코스닥도 다 못 먹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하나는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둘 중에 더 많이 크게 터질 수 있는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소형주 코스닥 장세가 될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시황 얘기 드렸고, 중요한 섹터까지 말씀드렸고, 종목은 또 TV방송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잘 챙가시고, 토요일 일요일 동안 진짜 또 쉬지 마세요. 쉬지 마시고 진짜 공부 좀 많이 하세요. 공부 좀 하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 소리 해가지고 좀 머리 쥐나는데, 뭘 공부하라 소리 하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시장은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제 증권시장 올해 제가 얘기했죠. 올해로 이제 증권시 입문 30년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 하잖아요. 저 공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그렇게 해도 어려운 게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이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어려운 게 아닌데 장이 좀 출렁거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세요. 그거 달래는 게 더 힘들어요. 한 대표는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어요. 이미 회원님들 뭐 채팅 글 올라가는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 네페스, 한미반도체 다 여러분들한테 무료 공개 추천 다 드렸잖아요. 종목 나간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다 뭐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다 수익 났고, 나간 종목도 수익 안 난 종목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 살아 있어요, 아직도. 앞으로 더 살아날 것인지 죽을 것인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과 종목 구도의 흐름은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갖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번만큼 소외되지 않고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VIP는 다 아시니까 오늘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주말 동안 좀 편하게 쉬시면서 진짜 종목 연구 많이 하시고요. 저도 주말 동안 공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종목은 다 압축됐는데 그래도 계속 공부해야 돼요.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서 다음 시세만큼 절대로 놓치지 말자. 그 얘기하고요. VIP는 다들 아시니까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하나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그랬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분들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고 있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말 동안 VIP 가입하신 다음에 여기 정연 게시판에 종목 꼭 올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20개, 30개씩 종목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시장의 강세장이 들어설 때 계좌에 분명히 불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최근 회원님들 오신 거 다 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 가지고 절대 승부 안 나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대형주가 올라갔고 아직은 중소형주가 안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로 막 갈아엎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현금 있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오시면 돼요. 그리고 직장인분들, 주식 초보분들, 그리고 어르신분들 혼자 대응하기 너무 어려워요. 기다리는 것도 내가 한 대표 가지고 기다리세요. 추가 매수하는 것도 추가 매수하세요. 라고 해야 그게 편한 겁니다. 절대 못 이기세요. 하지만 직장인분들과 주식 초보분들과 그런 어르신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장세다. 한 대표 잘 따라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현금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냥 오시면 되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얘기합니다. 한 대표님 주식 팔고 가있습니다. 못 온다 그랬잖아요. 못 팔아요. 종목 개출 못합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같은 반도체, 같은 5G, 같은 2차전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되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좌가 빨리 불어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지금은 하루 이틀 만에 천지개벽을 합니다.
순식간에 시장의 분위기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종목 한두 개씩 슬슬 바꾸다가 시장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종목 여기다 과감하게 올려놓으세요. 자, 월요일날 장 출발하기 전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가져갈 종목은 가져가지만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주도주로 과감하게 올라탈 거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그분들은 거의가 왕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말 동안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형 게시판에 종목 올려놓으시고 자 따라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주식을 현금 있는 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주간 또 고생하셨고 다음 주부터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고 대시대는 준비하는 분들의 것입니다. 그것만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준비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자 777번 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회원님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